이 가짜 뉴스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사람이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까? 네, 바로 바른정당 김무성 의원인데요. 예. 네, 저희가 예전에 본 여러 가지 사진 중에 이 김무성 의원이 도시락을 먹는 사진이 있었는데, 도시락을 먹는 네, 사진. 그게 가짜 뉴스였다고요. 네, 도시락을 먹는 지금 모습을 보고 계시는데, 네. 지금 어떤 겁니까? 예. 실제로 뭐 바른정당의 당사의 무슨 워크숍에서 김무성 의원이 도시락을 먹고 있는 모습이라면서 이게 알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지난 상한 도시락이었다. 근데 그것도 알지도 못하고 2개나 먹었다. 이렇게 소문이 퍼지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김무성 당시 대표인가요? 당시 네. 대표가 도시락을 먹었는데 저거 도시락 2개나 김무성 대표가 먹었는데 알고 봤더니 유통기한이 다 지난 걸 먹었다라는 가짜 뉴스를 올렸다는 거죠. 네, 실제로 그게 SNS를 통해서 굉장히 돌고 있습니다. 저도 네. SNS 통해서 이걸 봤고. 노룩 이팅이다. 예, 이래서 이렇게. 노룩 이팅이다. 예전에 노룩 패스도 굉장히 고능을 치렀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통기한도 안 보고 밥을 먹느냐. 그래서 노룩 이팅이다 이런 말들도 돌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확실한 거는 이건 사실이 아니고요. 예. 바른정당은 기본적으로 지난 2월 이후에 워크숍을 지낸 적이 없고요. 네. 그리고 이 도시락은 실제로 2015년에 먹은 도시락입니다. 2015년에 김무성 의원이 자신의 블로그에 이제 새누리당 대표 시절에 이제 네, 자기가 바른정당도 아니고 새누리당 시절이네요. 그렇죠. 예전 새누리당 시절 대표 때 자기가 정책을 준비를 하면서 보좌진과 함께 도시락을 먹었다 하면서 올린 사진이었는데 그게 난데없이 바른정당 워크숍에서 유통기한이 지난 도시락을 먹고 있는 사진은 둔갑이 된 겁니다. 예. 네. 아니, 근데 그러니까 김무성 의원 쪽에서는 이거 더 이상 이제 묵과할 수 없어 해서 이제 법적 대응에 나선 거 아니겠습니까? 가짜뉴스 하나가 또 있었다는데, 최준봉 교수님. 이번에는 뭐 어린이집을 방문한 김무성 의원 이 모습인가 본데 이것도 또 가짜뉴스였나 보죠? 그러니까요.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어린이들과 대담 시간을 가진 뒤에 짧은 역할극에 참여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실제 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재밌는 거는 뭐냐면 이게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매체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종을 울릴 필요는 있어요. 지금 아까 얘기했던 탁현민 행정관 사건도 그렇고 김무성 전 대표 또 김무성 의원에 대한 사건도 보면 자극적인 제목이나 기사를 통해서 사람들의 눈길을 끌려는 의도를 갖고 하는 거예요. 가짜뉴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김무성 의원에 관련된 가짜뉴스 같은 경우는 실명으로 거론된 거의 기명으로 쓰잖아요. 기사를. 근데 그 기자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는 그 기사를 쓴 적이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면 그 말은 누군가가 그 사람 이름을 도용해서 기사를 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정도라고 하면 가짜뉴스를 통해 이제 인터넷 신문들에 주로 저런 신문들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소규모의 인터넷 신문들이 클릭수를 유도해서 경제적 이윤을 가져오기 위해서 자극적인 기사, 그다음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만한 내용들을 사실인 것처럼 뉴스를 만들어서 제공하는 저런 형태의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김무성 대표나 전 대표나 탁현민 씨 같은 그런 이제 피해자인 거죠. 그래서 저거는 좀 엄격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치인들이나 유명인들은 저런 가짜 뉴스에 타깃이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사실이 아닌데도 일단 또 한 번 보도가 나가버리면 그 기사만 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사실인 것처럼 인식해버려서 그 사람의 이미지가 나빠질 수 있는 요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정치적으로 뭐 진보 보수를 떠나서 어떤 형태의 가짜 뉴스도 경제적 이윤 때문에 인터넷 신문들이 저런 행위를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좀 규제하고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제가 이게 가짜뉴스 몇 개 지금 재판을 하고 있는데요. 재판 실제로 고소하고 있는데 한마디로 하면 이게 안 당해보면 몰라요. 그래서 이게 역지사지해봐야 돼요. 본인이 이게 가짜뉴스 피해를 봐보면 그 심각성을 압니다. 저는 이게 정치인은 검증은 철저하게 하되 네거티브나 가짜뉴스는 엄벌에 쳐야 됩니다. 정말 이게 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해가는 법에 보면 가중처벌 조항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그 철저한 조사와 법정 최고형 엄벌이 필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바른정당 얘기를 했으니까 또 다른 보수 정당인 자유한국당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박상호 소장님, 어제 한국당에서 혁신 선언문이라는 것을 발표한 모양입니다. 유석춘 혁신위원장이 말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말이 많은 이유는 한국당이 아직도 반성을 안 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탄핵 이런 관련된 얘기가 다 쏙 빠졌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말이 많습니다. 어쨌든 지금 보수가 최근 30년에 가장 위기에 빠져 있고 분열된 상황이고 그다음에 지난번 대선에서 역대 최다 득표차로 패배했습니다. 우리가 바둑을 둘 때 소년 기사들이 바둑을 둘 때 누군가는 이기고 누군가는 지지 않습니까? 바둑을 2시간 두고 복귀를 무려 서너 시간 합니다. 왜 그랬는지.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는 지금
뭐 혁신이가 등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바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보다는 좀 처절한 자기 반성과 그 이렇게 보수가 어렵게 된 그에 대한 어떤 복귀 과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럼 복귀를 해보면 뻔하지 않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리더십 문제가 나와야 되는 것이고 탄핵 과정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처절하게 좀 짚어나가면서 그걸 딛고 새로운 어떤 방향으로 나가자 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빠져있기 때문에 뭐 좋은 말로서 일단 혁신 선언문을 말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왜 이렇게 벼랑 끝으로 몰렸고 나락으로 떨어졌냐에 대한 원인 진단을 제대로 했느냐 네. 이 부분에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탄핵에 대해서 사실 뼈저린 반성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게 한국당인데 혁신선언문에 보니까요. 이 탄핵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그냥 쓰라린 결과다. 그냥 쓰라린 결과다라고만 표현을 한 거예요. 따라서 이게 반성이 없는 혁신선언문 아니냐, 반쪽 혁신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게 뭐 한마디 거들어주면 옹호한다면 내용은 저는 이게 방향은 맞다 봐요. 네. 예를 들어 이 긍정적인 역사관, 또 이게 대의제 민주주의, 또는 이게 서민 중심 경제, 네. 또 이게 법치주의 공정시장 경제 이런 방향은 맞는데 두 가지가 부족한 게 좀 전에 앵커님이 말한 것처럼 과거에 대한 이게 처절한 반성 이게 빠져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앞으로 어떻게 과연 실천할 것인가 실천 방안이 중요하다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유한국당 얘기 좀 더 해보면요. 이 국민이 레민 같다 이런 얘기에서 굉장히 논란이 됐던 이 충북 지역의 도의원이죠. 김학철 도의원이 원래 당에서 제명이 됐었잖아요. 강신영 차장. 그런데 분명히 본인은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당시 얘기 먼저 들어보고 얘기를 해보죠. 저는 달게 받아들이겠고요. 다만 저의 위원회를 돕기 위해서 함께 하신 그 세 분들에 대한 결정은 대단히 부당한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그 세 분들에 대해서는 선처해 주시길 제가 호소드리겠습니다. 네. 분명히 처분을 달게 받겠다고 얘기를 해서 원래 당에서 제명이 됐었는데 재심을 청구했고요. 재심을 신청했고. 네, 또 공식 활동까지 했다고 해요. 공개 활동 많은 기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책임을 어떻게 지실 겁니까? 그때 네. 물어봤을 때 김학철 도의원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지금 현재 책임질 걸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과연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가를 알아봤는데 상임위원장은 일단 사퇴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 같은 경우 아예 의원직을 던져버렸어요. 네. 그랬군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나머지 김학철 의원을 포함한 3명이 모두 재심을 신청을 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아직 정신을 못 차렸다 이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김학철 도의원이 다들 뭐 기억하시겠지만 그 충북 지역이 사상 유례없는 수해를 당한 상황에서 해외 연수를 가서 여론의 문매를 맞았던 도의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와서 슬그머니 또 재심 신청하고요. 그러니까 어제 보니까 이 자막에도 나오고 있잖아요. 전국체전 종합상황실 현판식에 참석해서 언제 내가 그랬냐는 듯이 또 공개활동 재개하고 이런 모습이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질지 모르겠습니다. 자유한국당한테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물론 제명을 시켰어요. 그 제명을 재심해달라고 하겠다고 하는 건데 저거는 반성을 안 한 거예요. 저는 그렇게 100% 생각해요. 반성했다라고 하면 어디 거기다가 다시 제명을 재심해달라고 신청을 합니까? 본인은 끝까지 지금 잘못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명확하게 보여주셔야 재심해서 불허하고 다시는 정치생활을 못할 수 있도록 저런 사람들은 아예 정치계에서 물러나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또 벌써 다 됐습니다. 시간 참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방송하다 보면. 야, 네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화제의 인물을 또 한 2명을 선정해 봤습니다. 매일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코너인데요. 어제 이 시간에도 등장했던 제2작전사령관이죠. 박찬주 사령관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논란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죠. 인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강신영 차장, 이 박찬주 사령관 지금 갑질 이 행태가 뭐 하루 사이에 또 엄청난 게 많이 또 밝혀졌더라고요. 전자 팔찌 얘기도 나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정말 그걸 읽어보면서 이게 정말 사실이라면은 이런 분한테 나라를 맡겼어야 되는 건가, 나라의 방위를 맡겼어야 되는 건가 할 정도로 이제 좀 많이 좀 심각한 상태였는데 뭐 관사를 맡은 관사병에게 전자팔찌를 끼게 해서 부를 때마다 이제 신호를 주면 항상 튀어오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아들에게 뭐 간식 안 챙길 때 해서 뭐 영창을 보내겠다 얘기를 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주로 부인 얘기입니다. 부인 얘기인데 이번에는
실제로 남편인 그 박찬주 사령관 역시 갑질에 관여했다는 자수의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예를 들어서 자신의 아내를 왜 여단장급으로 대접을 안 해주느냐. 너희들이 군기에 빠져서 그러니까 너희들 전방에 갔다 와. 그래서 일주일씩 뭐 파견을 보냈다. 이런 증언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 여러 가지 증언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사의를 표명했던 박찬주 사령관 쪽에서 그런데 지금 침묵하는 것이 꼭 이 모든 사실이 맞다고 인정하는 건 아니다. 또 이런 반박을 내놨어요. 어제 해명을 내놨는데 이 네. 해명이 또 다른 논란을 지금 일으키고 있는 거죠. 보시면 자 보세요. 지금 이제 제2작전사령부의 전병규 공보실장입니다. 현재 대령입니다. 박찬주 사령관이 군인권센터의 발표에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게 자중하고 있는 것이지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실들을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방부 감사에서 수상이 밝힐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못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려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국방부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이 어떤 내부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문제들이 국민들이 지금 공분을 하고 있고 경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자식 나라 지키려고 군대 보냈는데 누구 집 모성하려고 뭐 노비하려고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00번 사과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저런 식으로 국방부가 뭐 우리가 흔히 듣는 얘기로 감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고 지금 한간에 보도되고 있는 것은 100%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대처 방법이다. 모든 부모들이 자기 자식을 지금 군에 보내고 있는 상태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잘못일 때는 좀 선제적이면서도 과감하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얘기를 하고 뭐 일벌백계도 달리 받겠다고 이렇게 나와야 국민들 마음이 조금 풀리는 것이지 사실이 좀 과장된 측면이 있다. 우리가 조사를 해봐야 할 것 같다. 자기들끼리 조사하는데 그 결과를 국민들이 누가 믿겠습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많은 병사들을 병영에 보낸 부모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이고 그다음에 나라 지키려고 있는 군인들이 개인 집의 모성처럼 저렇게 막 부리는 내 자식이 그렇다고 하면 어느 부모가 그걸 이해를 하겠습니까? 심지어 이 박정우 사령관 부인이 뭐 엄마한테 잘못 배웠냐? 엄마가 애들 군대 보낼 때는 정말 나라 잘 지키라고 보낸 것이지 어느 집에 무슨 노비하려고 보낸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공분을 국방부가 정확히 이해하고 이 문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밝히고 국민들한테 사죄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저게 갑질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범죄입니다. 범죄. 갑질이 직권남용, 범죄다. 강요, 모욕, 뭐 이게 강금. 저는 이게 범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수사해야 되고요. 전역 지원서 절대 수리하면 안 됩니다. 당연하죠. 이렇게 군인사법 35조 2에 수리 안 하게 돼 있고요. 그리고 저분이 이게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공관병이 말단에게 병이 대장을 상대로 없었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기 공관병이 한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 여러 명이죠. 명이 3-4명인데 여러 명입니다. 저거는 이게 제가 보기 인정할 수 없다는 거는 한마디로 이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이장표천적인 행위다. 이게 보입니다. 네, 특히 오늘 새로 나온 내용이죠. 전자팔찌까지 차게 했다. 이 부분 정말 충격적인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군인권센터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전자팔찌를 차고 있으면 부부가 이 호출벨을 누르면 전자팔찌 신호가 옵니다. 그러면은 달려가서 시중을 들어야 되는 거죠. 전자팔찌는요, 범죄자들한테 채우는 겁니다. 근데 가면은 물 떠와. 뭐가 좋아 이런 식입니다. 그분이 골프를 자주 치고 가니까는 인사청문회 때 질책을 받았는데 그 질책을 받으니까 본인은 골프 치러 가고 싶은데 골프를 못 치니까 공간 마당에다가 사령관이 개인으로 사용할 수 있는 미니 골프장을 만들었어요. 골프를 치면은 공관병하고 조리병은요 마당에서 골프공 주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 박찬주 사령관 이 부부의 갑질 사례 제가 몇 개만 추가로 한번 말씀드릴까요? 이거 아마 들으시면서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화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박찬주 사령관 아들도 지금 현역 근무 중인가 봐요. 아들이 휴가 나오면 뭐 바비큐 준비를 시켰대요. 마당에서. 밤낮 없이 이 공관병들 동원됐고요. 간식으로 이제 아들이 전을 좋아하는 모양입니다. 아들한테 간식으로 전을 안 줬나 봐요, 공관병이. 나중에 사령관 부인이 전을 그 공관병 뺨에다가 이렇게 던졌답니다. 넌 왜 이런 것도 준비 안 해? 화장실 갈 때마다 휴대전화 화장실에 숨겼냐고 철저히 감시당했고요. 불교 신자인 공관병인데 억지로 교회에 끌려갔답니다. 사실상 노예 생활이나 다름없다는 증언들이 속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저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저는 국방부가 이거를 뭐 진상조사가 아니라 반드시 헌병대나 아니면 검찰이 좀 나가서, 물론 검찰이 할 수는 없죠. 군인이니까 헌병대가 해야 되겠죠. 군 검찰이나 헌병대가 즉각 수사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어떤 범죄 행위가 일어났는지 수사를 해야지 조사해가지고 뭐 그거 어떻게 처리하고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나온 사실만 봐도 이거는 폭행에다가 폭언에다가 인격 모독에다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업무를 군대 간 그 젊은이들이 본인의 업무와 관계없는 일을 지금 강요받았잖아요. 이건 사령관이 할 일이 아니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하러 간 사람한테 집안일 허드렛일 시키는 것이
사령관이 할 일입니까? 네. 아까도 박 소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을 군대 보내는 부모님들이나 이 자매들이나 이런 분들 얼마나 가슴이 터지겠습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국방부가 제대로 처리하는 송영무 국방장관 정말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네. 지금까지 그렇게 논란 중에 임명되셨으면 이 문제 이렇게 제대로 처리 안 하시면 정말 문재인 정부가 군 인권이나 국민의 인권을 제대로 생각하는 정부라고 생각하겠습니까? 네. 명확하게 엄격하게 처리하셔야만 결국은 군이 신뢰를 받고 또 송영무 국방장관도 네. 본인의 어떤 입지를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네. 엄격하고 명확하게 처리하고 수사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예. 이 공관병들도 누군가의 아들이고 사랑하는 가족일 텐데 참 안타까운데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살을 시도한 그런 공관병도 있었다면서요, 강진영 대사. 자살까지 시도한 그렇습니다. 공감이 실제로 그런데 자살을 시도하게 된 계기도 되게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왜요? 어떤 그 부인이 부엌에서 물건을 찾으라고 했답니다. 네. 근데 물건을 못 찾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인이 굉장히 고성을 질렀고 너 굉장히 좀 거친 말들이 오간 모양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공감병 입장에서는 더 이상 이걸 참을 수가 없어서 네. 실제로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가 겨우 구간이 알아가지고 그 자살을 무마했다. 너무 다행이네요. 그런데 거기서 좀 이 사령관 부부가 좀 어떻게 좀 마음을 좀 바꿔야 되는데 네. 오히려 이거를 그냥 뒤로 슬그머니 그냥 덮고 말았다는 그런 증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오죽했으면 자살까지 시도했겠습니까? 근데 이 박찬주 사령관 부부의 갑질 행태는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뭐 야구장에서 이렇게 볼보이 있다는 얘기는 들어봤어도요. 골프 볼보이라는 말은 사실 좀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마당에 또 이렇게 미니 골프장이 있나 봐요. 그래서 쫙 치고요. 공관병들한테 공주어와 뭐 이런 것도 뭐 시키고 뭐 끝이 없네요. 그리고 이 공관에 보면 냉장고가 10대나 있답니다. 냉장고가 10대. 여기 뭐 선물 받은 과일 같은 거 막 엄청 채워져 있고 이런 관리는 다 이제 공관병들 몫이었고 못하면 혼나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물론 이게 대장이면 장관급 맞아요. 네. 그렇지만 이게 160평 관사 이게 필요합니까? 네. 제가 보기 혼자 보통 이제 가족들도 없는 지나치죠. 분도 많거든요. 예. 저는 이게 관사도 너무 화려하고 크고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냉장고 열 때 그럼 앵커님 말하는 것처럼 예.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냉장고 열 때 있는 데가 있나요? 제가 보기 청와대도 그 정도 뭐 될지 모르지만 청와대 관저만 보면 예. 안 될 거로 저는 보이는데 그래서 이번 기회에 제가 보기에 공관병 제도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손봐야 됩니다. 뭐 보통 한 3-4명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많이 있을 이유도 없고 물론 이게 일부 예산은 좀 들지 몰라도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근본적인 좀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이제 박찬주 사령관만의 문제인가. 우리 남자들끼리 군대 얘기하면 공관병 근무했던 친구들도 있고 한데 뭐 네.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과외 선생했다. 네. 장군, 네. 뭐 자제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들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차제에 변호사님 말씀하셨듯이 공관병 제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국방부가 내부 좀 감찰을 해가지고 현실에 맞게끔 해야 되고 사령관이 무슨 아방궁에 사는 것도 아니고 뭐 골프 연습장도 있고 냉장고 열대고 뭐 그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지금 네. 국방 예산 없다고 맨날 그러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일반 국민들이 사실 잘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차제에 한번 전면적으로 손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이 해명들이 참 여러 가지 해명을 내놓는데 해명이 또 다른 네. 또 논란을 계속 낳고 있어요. 저희가 특히 예.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부모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이건 정말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편하게 대하려고 한 거다. 이렇게 아들처럼 얘기를 생각해서 그렇게 얘기했다는 건데 이게 해명이 좀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죠. 입장 바꿔서 그러면 예. 자기 아들이 공군의 병으로 근무하고 있거든요. 그 공군 병한테 그 박찬주 사령관 욕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장난삼아 친하니까 얘기했다 이렇게 생각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열불나서 아마 공군까지 쳐들어갈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해명을 하더라도 솔직하게 잘못했으면 사과하는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인 거지. 네. 어떻게든지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해명을 하면 국민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분이 그러니까 잘못한 것도 문제지만 대응하는 자세 자체가 너무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국민의 분노를 더 일으키는 것이고요. 자기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는 것이 절대로 이런 해명을 통해서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네. 현실을 직시하시고 죄를 달게 받고 벌도 받고 그리고 사과해야죠. 그것이 최소한 사성 장군이나 되는 사람이 취해야 할 태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더욱 걱정스러운 게 이런 문제가 박찬주 사령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공관병으로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증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증언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뭐 주말에 사적으로 골프장 가는 거나 아니면 밤에 무슨 술 접대라든지 이런 거 있으니까 운전병이 그냥 대신 다 나가지. 은행 가서 통장 정리를 해오라든지 그런 거를 좀 시키거나 그랬던 일이 있었거든요. 제 동기 같은 경우에 장군이 운전 실력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운전석을 발로 차기도 했다는 말도. 사모님이 뭐 한 30분 뒤에 갈 거니까 쌈모들이랑 넷이서 먹을 거 잔치국수 4인분 준비해놔라. 갑자기 뭐 이런 거 시키면 이제.
네, 뭐 정말 몸종 다루듯이 했다. 노예나 다름없었다. 뭐 이런 증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서정욱 변호사께서 이 중요한 포인트를 잠깐 언급을 주셨습니다만 강신영 차장께 질문을 드릴게요. 이 박찬주 사령관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불거진 날 다음 날 한 게 있어요. 뭐냐면 저 이제 군생활 그만하겠습니다. 전역지원서를 딱 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게 꼼수예요, 꼼수. 전역지원서가 만약에 전역이 되면 이 박찬주 사령관은 그동안 40년 동안 군생활했다면서요. 엄청난 연금을 하나도 깎이는 거 없이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전역 지원서를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장으로 전역을 했을 경우에 네. 이제 네. 대장 전역하면 이제 못해도 수백만 원, 한 달에 수백만 원의 연금은 제가 알기로 나오겠죠. 꽤 많습니다. 꽤 많습니다. 예, 한 대장 거의 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꽤 많이 받을 건데 문제는 이 사람이 징계를 받아서 뭐 불명예 전역을 한다거나 아니면 대급이 강등된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연금마저도 따라서 연계돼서 깎입니다. 네. 그래서 일각에서는 실제로 박찬주 사령관이 자신이 지금 현재 잘못했다고 인정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서둘러 전역원을 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이걸 어떻게든 덮고 빨리 전역해서 민간신문으로 돌아가야 자신에게 지금 있는 군인연금을 그대로 수령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전략을 짠 게 아니냐 이런 예.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약간만 더 보태면요. 네. 군대는 이게 그 징계가 7가지는 많아요. 일반보다. 예. 근데 저분이 만약에 형사처벌되면 자동 파면되면요. 연금 네. 반밖에 못 받습니다. 아, 반을 파면되면. 깎습니까? 그다음에 예. 해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강등이라는 게 있는데요. 저는 이게 좀 안타까운 게 법이 바뀌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가부를 한번 바꿔보려면 옛날에는 왜 정성화 장관 별 4개에서 2등병으로 강등했잖아요. 예. 네. 전두환 대통령이 그랬거든요. 12 때. 대장이 2등병으로. 예. 그러면 이게 가부를 끝에서 바뀌는데 끝이네요. 이제 예. 법이 바뀌어 그건 안 돼요. 이제는 이게 법에 보면 강등은 한 계급만 강등할 수 있게 되거든. 그래서 이게 강등 징계를 받아도 중정이 됩니다. 네. 이게 연금은 물론 줄겠죠. 저는 이게 그래서 일단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파면이든 아니면 이게 징계를 해서 뭐 해임이든 이걸 해야 된다. 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아까 형사처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요. 예, 실제로 민간단체가 지금 형사 고발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뭐 네. 형사처벌도 형사처벌이지만 역사에서 역사교육을 좀 강화해야 되는 게 네. 역사책에서 명장 장군님 아닙니까? 역사교육이요. 유명한 장군들이 왜 유명해졌습니까? 병사들하고 같이 고생하고 네. 같이 먹고 같이 자고 심지어 병사들 고름을 자기 입으로 짜주고 네. 병과 같이 하는 장군들이 통상 역사 속에서 위대한 장군이었지 이렇게 자기 병사를 종부리듯이 하고 거의 솔그노비 외근노비처럼 네. 노비처럼 다루는 그 장군이 어떻게 나라를 지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병사의 사기는 장군이 병사와 함께 할 때 정말 나라를 그럼요. 위해서 충성을 네. 다하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하면 이분은 장군의 자격이 법적으로는 뭐 1계급 강등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이런 분이 장군이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전시의 어느 병사들이 이 장군의 지위를 따르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고 본다면 뭐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문제를 하더라도 지금 우리 야전에 있는 아니면 국방부에 있는 많은 장군들이 반면교사로 삼아서 네. 내가 어떻게 훌륭한 장군이 될 것인가 역사책에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병과 함께하고 고진감래를 같이 하고 그럼요. 이런 부분들이 돼야 되는 것이지 이런 식으로 해서는 뭐 군인들이 나라 지키러 가서 누구 집에 노비하고 있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근데 끝으로 이 부분 잠깐 좀 짚어볼까요? 그러니까 군 당국에서 이제 군관병 문제가 불거지니까 내놓은 대안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군관병들 병사 다 빼고 민간 인력으로 대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간 조리사 이런 거 두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허점이 하나 있습니다. 민간이 만약에 고용이 되면 이 군부대라는 거는 보안이 생명 아니겠습니까? 민간인들이 계속 수시로 출입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어서 이 보안이 뚫릴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좀 비판도 나오고 있어서 군 당국이 이번에는 이것 좀 잘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적절한 대안을 좀 마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네. 공관병이 필요하냐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